강헌의 요주인물. 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네, 3월 첫 주의 요주의 인물. 제가 선택한 인물은요, 이미 1월 달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었고, 또 곧 아마 다음 주면은 그 나머지 후반부가 공개되죠. 바로 더 글로리의 여주인공 송혜교, 배우 송혜교의 명식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명식은 신유년 기해월 갑진일 갑술시, 갑목일간의 갑진일주의 사주입니다. 해월 갑목이니 굉장히 좀 춥기 시작, 추운 겨울에 갑목이죠. 추운 겨울의 갑목은 뭐 병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지만요. 또 이 갑목의 뿌리에는 바로 이 진토, 갑목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갑목이 가장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는 기반인 잘 정돈되고 물기가 촉촉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진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목의 기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 연주의 정관이 아주 철주처럼 이렇게 내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또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일종의 영향력, 권력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관의 기운이, 재관인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갑목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일주를 좀 중심으로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 갑진 일주가 참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지지에 그 편제를 놓게 되면 아무튼 갑목의 힘이 빠져나갈 듯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갑술 같은 토가 아니라 진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목은요, 굉장히 강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갑목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튼튼한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갑진일주의 특징들은 굉장히 빨리 모든 것을 획득하고 또 동시에 또 무너질 때도 좀 빨리 확 무너지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이미 좀 풍족한 어떤 자원들을 많이 갖고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년운에서 이렇게 좀 힘들고 좀 불우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면, 오히려 그 청년, 중년을 지나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좀 초년이 좀 너무 유복한 환경에서 이 갑진주가 놓여지게 되면 그런 상황을 그냥 좀 이렇게 의존하고, 좀 기대면서 좀 자신의 어떤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또 그 경우가 있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좀 초반과 초중반과 중후반이 극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갑진은 이 자신의 것으로 경쟁을 해서 자신으로서 움켜쥐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세가 굉장히 강하고, 또 동시에 또 갑목이기 때문에 뭔가 이 자존심 이런 것에서 스크래치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정도 수모는 좀 견뎌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도, 내가 그 작은 어떤 자존심의 손상 때문에 오히려 큰 손실을 보거나 큰 좀 중요한 좀 참으면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이 갑진 일주가 월지에는 해수를 두고 자신의 어떤 이 뿌리가 해당되는 또 갑목이 또 이 해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지장간에 또 간목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시간, 바로 간목 옆에 또 간목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 이 간목은 정말 웬만해서는 훼손당하지 않는, 웬만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굉장히 완강한 어떤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목이기 때문에 이 정관을 이렇게 철주를 내린 연주에 이렇게 철주를 내는 관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그 관을 두려워하고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 관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움켜쥐고 끌고 젊은 친구들 하는 말대로 멱살을 쥐고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송해해교 하면 얼핏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체구도 좀 자그마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다른 어떤 배우나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막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많이 드러내고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왠지 이렇게 말수가 대중적인 어떤 공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없고 좀 활동이 없을 때는 굉장히 좀 아주 은인자중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정말 어떤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거나 어떤 그 드라마가 되었건 영화 되었건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그냥 단순히 톱스타가 아닌 그냥 자신의 재능만을 믿고 그냥 그것을 누리는 그냥 일반적인 톱스타와는 다른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집중력을 그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게 줌으로써 사실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지금 벌써 25년째 스타로서 군림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남녀 배우 통틀어서도 몇 안 되는 어떤 스타이자 배우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그런 일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은 아무래도 좀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이 갑진일주, 특히 이렇게 신강한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 약간 좀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이른바 특수관계인인 어떤 배우자하고의 어떤 이 관계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공산이 크죠. 좀 이럴 때는 자신에게 철저하게 좀 자신에게 좀 순종적이고 자신의 세계를 철저하게 인정해주고 조용하게 예를 들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파트너를 만든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또 그런 파트너들은 또 자신의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결혼도 그래 했고, 또 결혼 전에도 이제 많은 이제 또 남자 톱스타하고의 좀 굉장히 많은 연문들이 있었고, 그런 만남과 헤어짐을 어떤 반복하게 되는 것도 어떤 그런 어떤 집착과 어떤 지배의 어떤 이런 것들의 룰이 어떤 순간 무너지게 될 때 바로 관계가 파국으로 가게 되는, 또 이런 특징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갑진일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아니고 세상에 남자 여자가 없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고, 게다가 그 관계에 해당하는 편제가 또 옆에도 있잖아요. 술토 편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또 충의 관계, 진술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의 유동성은 어쩔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월간에는 또 기토정제가 떠 있죠. 또 재성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가 또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은 자신의 모든 어떤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물까지도 가져다 주는 큰 힘은 되었지만, 이런 혼잡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일종의 스크래치, 일종의 우여곡절은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 혹은 연인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랬지만 재물에 있어서도 본인은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때 2013년도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제 이른바 그 탈루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이런 재성의 어떤 혼잡들이 가져오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운의 어떤 흐름을 쭉 봤을 때는요, 대운의 흐름은 굉장히 좀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릴 때 대운은 이 자수 정인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때 이제 좀 아마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좀 인연이 끝나게 되고 하면서 좀 힘든 어떤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었지만, 이제 드디어 15세 이제 신축 대운, 이제 재관의 용신을 포함하는 어떤 그 대운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 신축 대운에서 그는 일찍이 이제 우리가 뭐 순풍산부인과였던가요? 그의 첫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이름을 아주 빠른 나이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이제 순풍산부인과. 그때 나이가 아마 뭐 우리 나이로 18살인가 아마 19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순풍산부인과를 통해서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바로 알리게 되고요. 그렇게 한번 잡은 기회를 그는 갑진을 주저앉게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그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모든 순간에 터진 최근 더 글로리를 제하면 거의 무토, 기토 혹은 진토, 술토 이런 미토, 토의 어떤 그 기운이 들어올 때 그는 굉장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사에 좀 방점을 찍는 작품들을 성공을 했는데요. 뭐 또 그의 인기를 거의 이제 한국 바깥까지 이제 알리게 된 게 가을 동화라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 작품이 발표됐을 때 또 경진대운, 또 토가 들어오는 또 경진년, 경진세운에 또 그런 이제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주연급으로 올려놓는 어떤 이제 그런 작품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에 못지않게 그에게 필요한 게 제가 아까 병화라고 했는데, 가장 이번 더 글로리 전에 그에게 다시 또 그의 명성과 인기를 뭐 대륙까지 확산시켜서 폭발시켰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역시 2016년 병신년, 병화가 들어오는 해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와 토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해마다 그는 굵직굵직한, 뭐 웬만한 어떤 다른 배우들은 뭐 자기의 정커리를 통해서 한두 개 할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계속 남겨왔고요. 그리고 비록 이제 아주 뜨뜻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혼과 또 이렇게 또 금세 끝난 이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여전히 그가 정말 톱 여배우임을 증명하는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넷플릭스의 이제 오리지널 작품이고 동중파를 통하지 않고 또 이제 앞에 좀 그런 또 이혼이라는 어떤 그런 악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커리어도 이제 충분히 이제 너무 이제 전성기를 이미 이제 전성기의 커브를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지만요. 그런 그의 우려를 아주 단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어쩌면 제가 보기로는 그의 기나긴 커리어 사상, 적어도 지금까지의 모든 연기 중에서 가장 발군의 그런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그 모든 우리를 단숨에 불식시켰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이 발표된 이민영 말과 올해 개묘년 초는 그에게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운이 아닌 어떤 그런 해입니다.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해인데요. 그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이 어려운 한계를 돌파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해가 비견 혹은 급제라는 그에게는 좀 힘든 해인데요. 희한하게도 그가 맡은 이번 배역이 뭐냐면 급제적인 복수라는 급제적인 배역이죠. 이전까지의 어떤 뭐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뭐 혹은 어떤 뭐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멜로 어떤 이런, 다시 말해서
남자 배우, 상대편 남자 주연 배우가 있어야만 동시에 가능했던 그런 것이 아닌 원톱에, 그리고 그냥 굉장히 아름답고 뭐 이렇게 행복한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 처절하고 정말 독한 어떤 그런 자신을 짓밟았던 어떤 그런 모든 힘센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의 어떤 복수의 시간을 담은 이 드라마, 바로 그 비경과 급제의 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 그 또한 보면 참 기가 막힌 운과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배우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건, 그러면, 더 글로리가 성공한 것까지는 이미 알겠고, 그러면 앞으로 배우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송혜교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때까지의 흐름에 비하면 오히려 이후의 삶의 흐름이 훨씬 더 아주 유려하고 아름답게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비록 뭐 약간의 결혼 생활의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요. 뭐 이혼이 뭐 이전처럼 뭐 그렇게 천형도 아니고 충분히 한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오히려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보다 더 성숙되고 더 훌륭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커리어를 앞으로 저는 최소한 20-30년 정도는 더 서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은 것. 이렇게 재성이 용신인 자들은 꼭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을 약자를 위해서 쓰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송혜교는 비록 이른바 탈세 파문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조용하게 기부를 하고 약자를 도운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꿈을 아름답게 피워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더 글로리와 함께 다시 자신의 권능을 증명한 배우 송혜교, 요주의 인물 강은이었습니다.